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오늘은 29번부터 32번까지 고전소설이죠. 작자미상 장국진전 해석과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시험이 일주일도 안 남았죠. 이제 많이 힘드시고 좀 지치신 분들도 많이 보여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시험 끝나면은 또 푹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 조금만 더 힘을 내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황성에 병난이 일어났고 살기가 등등하여 천자는 피신한 모양이라. 황성, 병난, 살기, 천자 전부 다 한자어죠. 고전 소설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이런 단어의 뜻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다음에 다른 소설이 나왔을 때에도 굉장히 쉽게 글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요한 단어들은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는 좀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황성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사는 성, 즉 어느 한나라의 옛날에 한나라의 수도가 되겠죠. 황성이라는 것은 황제가 사는 성으로서 수도를 얘기한다. 병난, 군사 병자의 난리 난자입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병난이라는 말은 전쟁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예, 임진왜란 할 때 그 란이잖아요. 그죠? 병사 할 때 병이고. 그래서 지금 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살기가 등등하며 살기라고 하는 것은 살자가 죽일 살자입니다. 죽일 살자. 사람을 죽이는 기운이란 말이거든요. 그런 죽일 살자. 살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기운. 즉 남을 해치는 기운이 등등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테니까. 천자는 피신한 모양이라. 천자는 황제를 부르는 말입니다. 중국의 황제죠. 예. 옛날부터 중국의 황제들은 자신들을 갖다가 스스로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천자란 말 나오면 아 중국의 황제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천자란 말이 나온 걸로 봐서 중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국진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와 무장을 갖추고 이제 국진이라는 인물이 나왔네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주인공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네요.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재빨리 방에 들어와서 무장, 그죠? 무기들을 갖추겠죠. 그러면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국진이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을 거 아닙니까? 갑옷 같은 거 입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머리에 황금 투구를 쓰고 몸에는 풍은 갑을 입고 뭐 풍은 갑이 뭔지 몰라도 갑옷 같죠? 전쟁 때 뭐 장군이 뭘 입겠습니까? 갑옷 입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좌수, 왼손에는 전륜도, 뭐 뭔지 모르겠어요. 칼인 것 같아. 우수에는, 오른손에는 청학선. 요거는 이제 군대를 지면 이 선자가 부채 선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른쪽에는 군대를 지휘할 때 쓰는 부채 같은 것들을 들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무장을 갖추자 잠시도 지체 없이 말에 뛰어오르리라. 그리하여 국진은 필마 단기로 필마 단기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혼자서 지금 한 필의 말을 탔답니다. 혼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마 단기로 나는 듯이 달렸고 달리면서도 자기의 중대한 임무를 잊지 않은 터라. 그의 빛나는 준마, 아주 질 좋은 말을 얘기합니다. 겠습니까? 튼튼하고 빨리 달리고 하는 질 좋은 말을 준마라고 하거든요. 순식간에 그를 황성으로 옮겨주니 과장하고 있죠. 예, 고전 소설에도 중요한 특징이 참 과장이 많습니다. 그의 마음과 몸과 말은 실로 혼연일체가 된 듯하더라. 혼연일체, 그죠?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된 거죠. 완전히, 그지? 마치 한 몸처럼, 그지? 그 사람의 마음과 국진의 마음과 몸과 말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혼연일체가 된 듯하더라. 그래서 지금 국진이 황성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아니나 다를까. 그가 읽은 천기, 천기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진이가 뭔가 예측을 했나 봐, 알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가 읽었던 하늘의 움직임, 그죠? 이 돌아가는 상황,
이는 정확하였으니 달마국의 적군 같죠? 쳐들어온 것 같잖아, 그지? 그래서 달마국이라는 것은 아마 적 나라의 쳐들어온 나라의 이름 같습니다. 달마국의 수십만 대군은 명나라군을 무찔러 없애고 여기서 명나라군은 당연히 국진이 속한 군대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중국이니까 그죠? 명나라 정도가 중국의 옛날 나라 이름이라는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군을 무찔러 없애고 이때 황성으로 쳐들어와 황성의 운명은 경각, 그죠? 턱밑 이제 위기에 처한 상황이겠죠. 경각에 달하였으니 국진은 즉시 권례, 궁궐 안이죠. 들어가서 어전, 임금님의 앞에, 황제의 앞에 꿇어 엎드려 가로되 그 다음에 이제 A 부분이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되겠죠. 문제 풀 때. 소신이 중한 임무를 맡아서 원방은 이제 국경에서 수도에서 먼 곳을 얘기합니다. 소신이 중요한 임무를 맡아 원방 나라의 먼 곳으로 갔사와 폐하께 근심을 끼쳤사오니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지금? 이 달마국이 쳐들어오기 전에 국진이 중요한 임무 때문에 수도에서 먼 곳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달마국이 지금 수도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거지. 폐하께 근심을 끼쳤사오니 이것은 모두가 신의 죄인 줄로 아래요. 적병을 파한 후에, 그죠? 물리친 후에 죄를 당하여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도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예, A와 B의 말하기 방식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A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리하자면은 상대의 근심을 덜고자잖아. 황제에 그죠? 덜고자 덜기 위해라고 쓰겠습니다. 그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죠. 황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다 저의 죄입니다. 황제 폐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갔다 온 다음에 적들을 물리친 다음에 죄를 제가 당하겠습니다. 죄를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아뢰었답니다. 되겠습니까? 절망한 천자는 그것이 누군가 지금 나한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누군가 처음에는 잘 모르시는 듯하다가 장국진이라는 것을 아시자 놀라시며 개하는 이제 계단 밑이 되겠습니다. 개하로 내려갈게요. 그의 손을 잡고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며 경이 있었으면 무슨 근심을 하리요. 경은 여기서 국진이겠죠. 장국진 당신이 여기에 수도에 있었으면 내가 무슨 근심을 하겠느냐. 경은 힘을 다하여 사직, 그죠? 종묘 사직이라고 해서 국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직을 안보하고 지키고 짐의 근심을 덜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말하기 방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이죠. 그죠? 상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A와 B의 지금 말하기 방식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그냥 문제 바로 풀도록 하지요. 네. 문제 31번 되겠습니다. 31번.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죠. 답은 31번의 답은 5번 되겠습니다. A는 상대의 근심을 덜기 위해서 그 원인을 자기 탓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는 상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볼게요. 적은 어느새 도성에 다다르고 도성의 백성들은 아우성치니 이는 지옥을 상상하게 하더라. 요럴 때 쓰는 한자성어 아주 그냥 차마 눈에 뜨고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알겠습니까? 굉장히 사람이 죽고 막 쓰러지고 하는 그저 지옥 같은 모습을 얘기할 때 아비규환이라는 한자성어를 씁니다. 아비규환. 그것은
도무지 구할 도리가 없는 완전한 파멸을 보는 듯하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어느 누구의 힘으로 구원하여 밝은 빛을 뿌려 터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그것은 도무지 구할 도리가 없는 완전한 파멸을 보는 듯하더라. 이것을 어느 누구의 힘으로 구원하여 밝은 빛을 뿌려 터인가? 이건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요? 편집자가, 서술자가 지금 자신의 의견, 자신의 지금 심정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으니까 편집자적 논평이 지금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국진은 다시 말에 오르자 한 손에 전륜도 또 한 손에 청학선을 흔들며 성문을 빠져나가 물밀듯 밀려드는 수십만 적군의 진영으로 비호같이 달리더라. 비호는 나르는 호랑이처럼 그 수십만의 적군 속으로 국진 혼자 지금 달려간 거예요. 그의 전륜도가 닿는 곳마다 번갯불이 번쩍 일더니 적장과 적 군사들은 추풍낙엽,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같이 쓰러지니 적군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대 혼란이 일더라. 그들의 시체는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면서 물러가니라. 시산혈해라고 하거든요.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었다 해서 이거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시산혈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장국진이 적들을 물리치게 되었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지금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략 부분 줄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국진은 이참에 우리를 쳐들어온 달마국을 정벌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서 전장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달마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또 나라 이름 나오네요. 천원국과 합력하여 국진과 대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아시겠죠? 자, 근데 갑자기 지금 국진이 병을 얻었답니다. 특이한 상황이 되었네요. 돌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진이 병을 얻어 누운 것도 당연한 이치일 터라. 이것은 전투 중에 치명적인 일로 그렇겠죠. 적군을 무찌르는 총사령관이 지금 맞습니까? 병들어서 지금 갑자기 병원에서 누웠다고 하잖아. 그래서 위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진은 군중, 그 군대 안을 얘기합니다. 군대 안에 엄명을 내려 진문,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곳의 입구, 그죠?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의 입구를 진문이라고 하죠. 그 진문을 굳게 닫게 하고 이 어려운 지경을 어찌 구할 것인지 국리에 국리를 더하더라. 그렇죠.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겠지. 적은 몇 번이고 도전하니 이쪽의 진 앞에서 호통을 지르곤 하더라. 나오라 이거지. 우리 지금 달마국 입장에서는요. 명나라군이 지금 군대가 와 있는데 싸우질 않으니까 싸우러 나오질 않으니까 자꾸 나오라고 이제 호통을 지르다는 거 도발시키는 거지. 그러나 국진의 진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자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 장국진에게 중대한 곡절이 있음을 이유가 있음을 의심하기 시작하더라. 뭐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요 달마왕을 도와주는 책사입니다. 책사. 책사라는 게 이제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치를 챈 거지. 혹시나 장국진에게 중대한 무슨 변고가 생긴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했답니다. 그 의심을 따라서 이제 군대를 움직이면 명나라 군대는 지겠죠. 장국진 군대는 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 며칠이 지나도 국진의 신병은 이제 몸에 생긴 병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차도가 없으니 이 위급함을 무엇으로 해결해야 한단 말인가? 이때 어려서부터 가까운 천문지리, 하늘의 이치를 공부하는 거, 하늘의 이치를 얘기합니다. 어, 어릴 때부터 다가왔던 천문지리가 누구보다도 능통한 이부인이 나왔네요. 바로 장국진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장국진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황제가 소개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 이부인이
천귀를 보고 있던 터라 남편의 이런 사실을 깨닫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라. 이 부인이 바로 뭐다? 남편이 아프다는 것을 하늘의 기운으로 눈치를 챘어요. 비현실적인 사건들이죠. 전기적 특성이라 했습니다. 비현실적 사건, 전기적 특성. 더욱이 옆에 있던 유부인도 장국진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부인이 두 명이네요. 역시 남편의 위험에 애통해하니 장승상이나 왕씨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울 따름이더라. 장승상과 왕씨는 장국진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육도 삼약과 손오병법에 능통한 이 부인은, 이 부인은 모르는 게 없네요. 육도 삼약과 손오병법이라는 것은요, 군대를 움직이는 법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장군들은 이런 책들을 꼭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어떨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그런 게 다 적혀 있는 병법서가 되겠습니다. 에도 능통한 이 부인은 생각 끝에 결연히 일어서더니 달마국 전장으로 달려가 병을 앓는 남편을 구하고 이 싸움을 결단지으리라 결심하더라. 예, 이 부인이 직접 전쟁터에 가서 지금 뭐 하겠답니까? 남편을 구하고 이 전쟁을 끝내겠다 결심을 했답니다. 그죠? 네, 여성이 이제 전쟁의 주인공이 되네요. 맞습니까? 이런 소설들 꽤 많죠.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과거에 저희 배운 적이 있는데, 박시절 같은 소설, 그죠? 여성 영웅이 나오는, 그지? 여기는 그래서 남자 영웅, 여자 영웅이 지금 다 나오고 있죠. 되겠습니까? 조선시대 후기때 특히 여성 영웅들의 소설이 되게 많았거든요. 홍계월전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당시에 여성 영웅에 대한 그런 인기를 짐작할 수가 있죠.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 영웅들이 가지는 의미, 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부인은 즉시 남장을 했답니다. 남장 모티프죠. 이 당시에 여인이 직접 그대로 전쟁에 나가기는 좀 사회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장을 했다. 남장 모티프라고 하는데, 이런 특징들도 고전 소설에 더 많이 보이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남장 모티프. 모티프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소재를 얘기합니다. 역시 또 이제 갑옷을 입어야 되겠죠. 머리에 용인 투구를 쓰고 몸에는 청사 전포를 입고 이런 뜻까지는 여러분 아실 필요 없습니다. 뭘 입었대 하여튼 왼손에는 비린도 칼 같죠. 오른손에는 홀기를 들고는 시부모와 유부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이별을 고하여 역시 마찬가지네요. 혼자서 필마 단기로 달마국을 향하여 집을 떠나리라. 유부인은 멀리 전송을 나와 이부인의 전도 앞날이죠. 앞날을 근심하며 봉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한 통과 바늘 한 쌍을 유부인의 품속에서 내어주더라. 이분도 지금 유부인도 보통 인물이 아니네요. 그죠? 뭔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부인에게 말하되, 자, 다시 좀 올라갈게요. 이것을 가지고 호수 이름입니다. 동정호 물을 건널 때 물에 던지면 이 두 가지 봉서 한 통과 바늘 한 쌍을 던지면 용왕 부인이 청할 것이니 들어가 보옵소서. 비현실적 전개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 적어 드릴게요. 비현실적 전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기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 보라 합니다. 호수에 들어가 보래요. 동정호 용왕은 첩의 전생 부모이니 첩은 본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부인의 전생의 부모였답니다. 전생 나왔으니까 막 불교적인 내용도 들어가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네요. 부모가 보오면 반가워할 터이요. 이제 가장 좁은 선약, 신선들이 먹는 약입니다. 그걸 얻어가야 승상의 목숨을 구할 것이요. 여기서 승상은 장국진이 되겠죠. 다음은 선녀 한 쌍을 얻어가야 천원왕과 달마왕을 잡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대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대화 내용. 요 대화 내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유부인이 이 부인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있네요. 유부인이 이 부인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니 이 부인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질풍처럼 달리더라. 동정호에 왔을 때 이 부인은 유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여 용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자 용왕내외가 반가워하며 만년주를 권하더라. 술 같죠? 만년주라고 했으니까 주자가 술주자니까. 그리고는 유부인의 말대로 선약과 선녀 한 쌍을 이 부인에게 내리시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우고 갈게요. 천원왕과 달마왕은 욕이나 배옥되, 그죠? 치욕이나, 여기서 욕은 치욕이겠죠? 치욕이나 보게 하되 죽이지는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천상, 하늘나라의 선관, 그죠? 관리였대요.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는 관리를 선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선관이 원래, 그죠? 천원왕과 달마왕은 원래는 전생에 뭐였답니까? 하늘나라의 관리였대요. 공무원인 거지. 그런데 인간의 적거하였으니 적거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귀양살이를 하는 중이래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하늘나라의 인물을 죽이면 일후에 이후에 원망이 되리라.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하고 교시하더라. 일러주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용왕 부인은 소녀들에게 분부하여 소녀들을 가야 되니까 이 부인을 잘 모시고 가서 공을 이루라고 특별히 당부하더라. 이렇게 하여 이 부인은 용궁에서 나와 전장으로 질풍같이 달려가니 마음이 든든하기만 하더라.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때 명나라 진영은 적병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고 있었으며 진문은 열지 않고 굳게 닫혀 있었으니 적병은 이것을 깨칠 속셈으로 그 준비에 분주하더라. 그죠? 이제 적병이 대대적으로 명나라 군대를 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명나라군의 운명은 경각에 있습니다. 이를 본 이부인은 잠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으니 투구를 고쳐 쓰고 비린도를 높이 들어 만리청총의 곧비를 만리청총 그죠? 아주 잘 날리는 말을 얘기합니다. 만리청총의 곧비를 바싹 쥐어잡고 좌우에 따라온 선녀들은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라고 분부하고 즉시 급하게 채찍질을 하니 만리청총만은 만리를 갖다가 순식간에 달려가는 말의 뜻이거든요. 하여튼 말이 이름입니다. 화살처럼 적의 포위를 일직선으로 밟아 넘어서며 명나라 진문을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이제 싸우러. 다음 적병들은 이 돌발적인 사태를 만나 몹시 어리둥절할 뿐이더라. 그래서 갑자기 누가 쳐들어왔으니까 난데없이 천지에 소나기가 퍼붓고 번갯불과 천둥이 무섭게 진동하니 어느 누구든 공포 속에서 정신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적변들이라고 해서 무섭지 않으랴. 그들은 이 사태를 운명에 맡길 뿐이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국진전의 한 토막을 봤는데요. 당연히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장국진의 영웅적 면모와 충성심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29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번에 연속되는 대화가 없죠. 2번 과거와 현재의 교체 없습니다. 한 인물의 동일한 행위의 반복도 없고요. 답은 4번이네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술자의 개입이 나왔잖아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때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 특히 고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서술자 개입을 할 때 보시면은 뭔가 이제 그죠? 주인공들이 아닌 등장인물들이 아닌 서술자가 어떤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거든요. 그래서 작중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제시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아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인물의 외양은 외모죠. 행동을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들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물을 희화화, 웃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30번입니다. 자, 기역에서 미음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역은 황성이었습니다. 1번 기역에서의 병나는 국진이 자신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계기. 그렇죠. 황성에서의 병난 때문에 지금 국진이가 황성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은 뭐냐면 적군의 진영입니다. 당연하죠. 국진은 고통에 시달리는 도성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병과 싸우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달마국 전장입니다. 달마국의 전쟁터에서 국진에게 일어난 일 아프잖아요. 그죠? 이 부인이 남장 결심하는 원인 되죠. 그 다음에 리을은요, 용궁입니다. 이 부인은 미래를 예측하여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국진에게 알렸습니까? 아니죠. 이 부인이 얘기했잖아. 그죠? 예. 이 유부인이 그죠? 예. 유부인이 일단은 이 부인에게 얘기를 했고, 그죠? 용궁에서는요, 누가 바로 그 용왕 내외가 이 부인에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확한 답은요, 용왕 부부가 이 부인에게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준 것이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아, 잠시만 미안하네요. 집이네요, 집. 4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 리을이 집이었네요. 집은 집에서 그쪽 마찬가지죠. 이 부인이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국진에게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국진은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데. 다음에 5번은 맞죠? 예, 용궁에서 용왕내외는 적장의 전생 신분을 밝힘으로써 앞날을 경계하는 것. 답은 되겠습니다. 30번 답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은 풀었고요. 32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작품은 장국진이라는 영웅의 일생을 다룬 영웅소설이다.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과 더불어 여성 영웅의 활약, 이부인이었죠. 활약도 어, 나타나고 있고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주변 인물이나 초월적 존재의 도움, 아까 영궁의 그 용왕 부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웅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국진의 말을 올라 한 손의 전륜도 또 한 손의 청학선을 흔들며 수십만 적군을 쓰러뜨리는 데에서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 확인할 수 있죠. 2번 전투 중에 신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는 국진이 적병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됐잖아요. 그죠? 영웅이 처한 위기 상황 맞죠? 3번 가장 좋은 선약을 얻어 국진의 병을 구하려는다 해서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위기 극복 맞죠? 4번 용왕 부인이 소녀들에게 이 부인을 잘 모시고 가서 공을 이루라고 특별히 당부하는 점에서 초월적 세계와 현실과의 상호작용 되겠죠? 답은 5번이겠네요. 자, 이 부인이 국진을 구하기 위해서 번갯불과 천둥이 무섭게 진동하고 공포 속에서 정신을 잃는 상황을 이겨내는 데에서 남성과 여성 아닙니다. 여기는요. 그죠? 적군을 단순히 물리치는 거잖아. 이 부인과 국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답은 그래서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국진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항상 많이 힘드시고 어렵겠지만은 어, 모두가 또 좋은 앞날을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